씨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2026년 최고의 불면증 치료 영상. 연말 아니 인생정산 트로피 닫기 ASMR. 여러분, 임영웅 씨가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트로피들을 다 깨끗하게 닦는 이런 영상인데요. 자, 이 트로피를 닦으면서 임영웅 씨가 깨알 같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내면의 이야기들, 마음속의 진심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이 막상 트로피를 다 꺼내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임영웅 씨가 첫 번째, 여러분, 이 많은 트로피 중에 없는 트로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를 이렇게 국민적인 스타로 만든 미스터 트롯, 바로 진 트로피입니다. 미스터 트롯 진 트로피. 바로 이 트로피죠, 여러분. 이 트로피가 임영웅 씨에게는 현재 없다. 그러면 이 트로피는 어디로 갔느냐, 행방이. 엄마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미스터 트롯 진 트로피는 본인이 갖지 않고 엄마 집에 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많은 트로피 의미가 있겠지만 이 엄마에게는 이 미스터 트롯 진 트로피만큼 또 값지고 의미가 있는 트로피는 또 없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어머니에게 이 트로피를 안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 진 뿐만 아니라 몇 개 정도는 엄마 집에 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닦으면서 임영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시상식은 가기가 좀 힘든 게, 왜냐면 임영웅 씨가 시상식에 참석을 좀 많이 했다가 요즘은 조금 뜸해요. 참석을 좀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기가 좀 힘듭니다. 뭐냐면 가면은 요즘에 제가 시상식 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아요. 최고 노장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겠죠. 예, 임영웅 씨가 이거 너무 어린 친구들 오는 시상식장에 내가 오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땅 취급을 받는다고요. 나이가 좀 많은 대선배 취급을 받는다. 나만 느끼는 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잘 못 가겠는데 또 상을 주신다면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선배인데 나보고 선배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임영웅 씨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선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에게 선배님, 선배님 하는 거 임영웅 씨가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상식장에 가면은 사실 처음 보고 좀 잘 모르는 사이니까 뻘쭘하잖아요. 옆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기도 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평소에 팬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휴,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마르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에는 좀 그렇고 또 대화를 나누자니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그런 걸 시상식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어때요?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좀 머쓱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한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시상식장에 뭐 상을 주면 당연히 가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 또래, 임영웅 씨 연차되는 가수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트로피 기억나세요? 자, 5연승 트로피인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침마당 5연승을 하고 받은 트로피입니다.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그때 아침마당이 8시 녹화가 시작이었는데 임영웅 씨는 6시 반 정도까지 가서 리허설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방송 리허설 해요. 작가들이 이 출연자들 쫙 모아놓고 방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작가들이 또 개개인별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녹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야 될 이야기들도 서로 주고받고 한번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요. 일찍 가야 돼요. 근데 방송국에 6시 반까지 가게 되면은 헤어 메이크업을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명 씨도 그때 5시나 4시에 일어나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대요. 근데 직접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명 씨가 지금처럼 큰 인기가 없고 또 벌이도 그랬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 받는데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직접 이명 씨가 해야 했다. 그래서 그냥 밤을 새우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4시에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밤을 새우자. 그래서 새고 갔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갔더니 한 6시, 7시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버텨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졌고 막상 녹화를 할 때쯤이면 목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아침마당 추억인데 솔직히 아침마당은 말 그대로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활기차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명웅 씨가 한 번은 졌는데 그때 또 아주 잔잔하고 약간 묵직한 무게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이명웅 씨가 졌다. 그때 이거구나 라고 팁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명웅 씨가 승승장구를 하게 됐다. 이런 아침마당 비하인드 스토리도 트로피를 닦으면서 공개를 했고요. 또 이 트로피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트로피는 다 아시겠지만 이 트로피도 좀 의미가 있는 트로피인데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뽕숭아 시상식 2020년 1회. 자, 상명은 뭐냐면 베스트 리액션 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명웅 씨가 뽕숭아 학당에 출연했을 때 그 모습들 다들 기억하시죠? 자, 이런 모습들 다 새록새록 보시면 그때 이랬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보면요. 이명웅 씨가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리액션 정말 잘합니다. 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명웅 씨가 이렇게 뽕숭아 학당 시절에 베스트 리액션 상을 받았던 그런 추억도 떠올렸고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50억 스트리밍 그리고 100억 스트리밍. 자, 이걸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다이아 클럽이에요. 제가 다이아 클럽 회장입니다. 전국에 2팀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BTS 이명웅 씨. 진짜 의미 있고 우리 팬들이 영웅 씨 여러분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서게 만들었다. 노래를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올해 브랜드 대상을 받았던 기억도 떠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 씨가 연말 시상식 SBS에서 ESG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삼총각 영웅 때문에 영웅이 출연해서 받은 상인데 자, 이 수상은요. 정말 깜짝 수상이었습니다. 잘 몰랐잖아요, 저희가. SBS 연말 예능 시상식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상은요. 방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출연자에게 수상하는 상.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명웅 씨가 삼총각 영웅에서 이 선마을 라이프를 즐겼잖아요. 그때 정말 이명웅 씨의 매력을 정말 무공의 청정 매력을 발산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명웅 씨가 깜짝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명웅 씨 콘서트 때도 아시겠지만 삼총각 영웅의 작가들, PD들이 또 소모도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콘서트도 직접 보러 오고요.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연예 대상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삼총각 영웅 시즌2를 또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SBS의 행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 씨의 정말 굉장히 많은 트로피가 있는데 그 트로피 가운데서 이명웅 씨에게 의미가 있고 이명웅 씨가 또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 궁금했던 이야기를 고백해서 아주 재밌고 의미 있게 시청했습니다. 우리 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